어제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94살 박 할아버지가 2층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는데 60살 김 아주머니는 1층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무릎인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더 놀라운 건 60살 김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계단은 꿈도 못 꿔요. 이제 죽고 싶어요. 반면 94살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저는 매일 산에 올라가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따라오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욱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드득드득 소리,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펴지지 않는 그 느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죠?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무릎을 봤는데 90살이 넘어도 20대처럼 튼튼한 무릎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비싼 수술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었어요. 실제로 87살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들과 축구를 해요. 등산도 가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김선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중간에 누가 방해해도 전화가 와도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 운명이 오늘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혹시 무릎이 아픈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온 68살 최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의 무릎 주변 근육이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허벅지 근육이 젓가락처럼 가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키우는 운동부터 시키고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매일 하는 앉기, 서기, 걷기를 잘못하면 무릎이 빠르게 망가져요. 실제로 미국에서 10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릎을 조사해 봤더니 80%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했어요. 이분들은 평생 올바른 습관을 유지했던 거죠. 무릎을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에 푹 주저앉는 습관이에요. TV 볼 때, 밥 먹을 때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서 앉으면 허벅지 근육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무릎에 모든 무게가 집중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앉기 방법이 있어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벅지 전체를 의자에 올리세요.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요. 두 번째, 계단을 잘못 내려가는 거예요. 대부분 계단 내려갈 때 털썩털썩 내려가는데 이러면 무릎에 체중의 3-4배 충격이 가해져요.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쪼그려 앉는 습관이에요.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쪼그려 앉으면 무릎 연골이 눌려서 망가져요. 대신 한쪽 무릎만 꿇거나 작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무릎은 쓰지 않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써서 망가진다. 최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김 교수님, 걷는 방법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자세만으로는 부족해요. 무릎을 진짜로 튼튼하게 만들려면 특별한 근육을 키워야 해요. 여러분,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육인지 모르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76살 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매일 헬스장에 다니셨어요. 런닝머신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데 무릎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근육만 키우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진짜로 보호하는 근육은 따로 있어요. 바로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연골이 달아요. 실제로 덴마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 동안 조사했더니 엉덩이 근육이 강한 분들은 무릎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60% 낮았어요. 이 근육들이 무릎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근육들을 키울까요? 첫 번째, 벽에 등 대고 앉기 운동을 하세요. 벽에 등을 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5초씩, 나중에는 30초씩 버텨보세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가장 빠르게 키워줘요. 두 번째, 계단 한 발씩 올라가기를 하세요. 계단을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가되 난간을 잡고 올라가세요. 이게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10개 계단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누워서 다리 들기를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곧게 펴고 5초 동안 버텨보세요.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줘요. 네 번째, 옆으로 걷기를 하세요. 벽을 잡고 옆으로 개걸음을 걸어보세요. 이게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좋아요. 정할머니는 이 운동들을 6개월 동안 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교수님,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등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릎 주변 근육이 무릎을 지키는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가 강해야 무릎도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더 아플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운동은 무릎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무릎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어요. 무릎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무릎이 아프면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83살 김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무릎이 아파서 칼슘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칼슘만으로는 뼈와 연골을 만들 수 없거든요. 무릎 연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께 필요해요. 특히 콜라겐, 비타민 C, 오메가3가 꼭 필요해요. 이런 걸 안 먹고 칼슘만 먹으면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몸에 해로워요.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70살, 80살이 되어도 새로운 연골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일본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특정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연골이 오히려 두꺼워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뼈국물을 드세요. 사골국, 갈비탕, 닭곰탕에는 천연 콜라겐이 가득해요. 이게 연골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일주일에 2~3번은 진한 뼈국물을 드세요. 두 번째, 생선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염증을 줄여줘요. 무릎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염증 때문인데 생선이 이걸 없애줘요. 고등어, 삼치, 꽁치를 자주 드세요. 세 번째, 빨간색, 노란색 채소를 드세요. 당근, 호박,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연골을 보호해줘요. 네 번째, 젤라틴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족발, 돼지 껍데기, 닭발에는 천연 젤라틴이 많아요. 이게 연골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기름기가 걱정되면 삶아서 기름을 빼고 드세요. 김 할아버지는 이런 음식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김 교수님,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사라졌어요.
제가 추천하는 무릎에 좋은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뼈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김치와 달걀 반찬을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당근, 호박볶음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닭곰탕이나 갈비탕에 각종 채소를 넣어서 드시면 완벽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음식을 매일 준비하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드세요. 특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설탕, 튀긴 음식, 너무 짠 음식은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을 망가뜨려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릎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무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무릎이 망가져요. 신발이 무릎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쁘다고, 편하다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다니세요? 이게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72살 박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그래서 신발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3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이 신발이 문제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 왜요? 키도 커 보이고 예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높은 신발이 무릎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신발 굽이 3cm만 높아져도 무릎에 가는 압력이 30% 증가해요.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해져서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게 돼요. 이게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들어요. 반대로 올바른 신발을 신으면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실제로 독일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좋은 신발로 바꾼 그룹은 3개월 만에 통증이 50% 줄어들었어요. 무릎에 좋은 신발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굽 높이는 2cm 이하여야 해요. 완전히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의 굽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걸을 때 충격을 잘 흡수해줘요. 두 번째, 뒤꿈치가 단단해야 해요. 신발 뒤쪽을 눌러봤을 때 쉽게 눌리지 않아야 해요. 이게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세 번째, 발가락 부분이 넉넉해야 해요.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너무 꽉 끼면 중심이 흔들려서 무릎에 무리가 가요. 네 번째, 밑창이 적당히 두꺼워야 해요. 너무 얇으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두꺼우면 불안정해져요. 1에서 2cm 정도가 적당해요. 박 할머니는 신발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김 교수님, 신발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아파요. 제가 추천하는 신발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발은 오후에 사세요. 발이 가장 부었을 때 맞춰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발을 다 신어보세요. 대부분 한쪽 발이 조금 더 커요. 신발 안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매일 신을 신발은 두세 켤레 번갈아 가며 신으세요. 신발도 쉬어야 오래 가거든요. 운동화를 고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걷기용, 운동용 신발은 따로 있어요. 걷기용은 굽이 약간 높고 앞쪽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발은 무릎의 운명을 결정해요. 좋은 신발 하나가 비싼 수술비를 아껴줘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신발은 비싸서라고 하시는데 무릎 수술비에 비하면 정말 싸요. 무릎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잘못 걸으면 소용없어요. 올바른 걷기 방법이 무릎을 살리는 마지막 열쇠예요. 여러분, 걷기가 뭐 어렵다고 배워야 하나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원인이에요. 89살 조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나는 평생 걸어 다녔는데 왜 무릎이 아플까요?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등을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고 무릎을 완전히 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김 교수님, 걷는 방법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걷기는 무릎을 망가뜨리지만 올바른 걷기는 무릎을 치료해요. 실제로 영국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올바른 걷기를 배운 그룹은 6개월 만에 연골이 두꺼워졌어요. 올바른 걷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세부터 바로 잡으세요. 머리는 하늘로 끌어올리고 어깨는 뒤로 젖히고 배는 살짝 당기세요. 이 자세만 제대로 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30%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발 디디는 방법을 바꾸세요.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은 다음 발가락으로 밀어내세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예요. 세 번째, 보폭을 적당히 하세요. 너무 큰 보폭은 무릎에 충격을 주고 너무 작은 보폭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만큼이 적당한 보폭이에요. 네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 몸의 균형이 잡혀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리고 주먹은 살짝 쥐세요. 다섯 번째, 호흡을 맞춰서 걸으세요. 사보 걸을 때 들이쉬고 사보 걸을 때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는 김 교수님,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걷기 속도도 중요해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근육 운동이 안 되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걷기 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3, 40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걷기 장소도 중요해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가 좋아요.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적거든요. 비가 올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걷기는 무릎을 위한 최고의 약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걸어야 약이 되고 잘못 걸으면 독이 돼요. 많은 분들이 걸으면 무릎이 더 다를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에 영양이 공급돼요. 안 쓰면 오히려 더 빨리 망가져요. 조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김 교수님, 이제 매일 걷는 게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걷고 나면 무릎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올바르게 걸어도 무릎에 무서운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91살 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저는 이제 무릎이 아픈 게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릎 건강이 진짜 비밀은 완벽한 무릎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무릎을 최대한 오래 잘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조금씩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하면 100살까지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무릎 건강을 위한 마지막 지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릎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 계단 오를 때 약간의 불편함,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의 어색함. 이런 신호들이 올 때가 관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두 번째, 무릎에게 휴식을 주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걸었다면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세요. 이렇게 하면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특히 겨울에는 무릎 보온에 신경 쓰세요. 찬 곳에 오래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릎이 아파져요. 네 번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서 할머니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하세요. 김 교수님, 무릎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무릎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무릎 주변을 마사지해 주세요. 낮에는 앉아 있을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세요. 저녁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자기 전에는 다리를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쉬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릎은 우리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관절이에요.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소중한 기회예요.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올바른 자세로 앉고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좋은 신발을 신고 올바르게 걸으세요. 그리고 무릎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모두 건강한 정보를 나누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실제로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나 걱정되시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무릎 건강 비법 중에서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릎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80살까지 허리 안 아픈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평생 건강하길 바라요.